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컨스트레인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프리캐드 1.0.0 버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프리캐드가 1.0.1 버전으로 새롭게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마이너 업데이트여서 그런지 바로 덮어쓰기 형태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간단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업데이트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을 때까지 1.0.1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I 면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처에서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컨스트레인츠를 좀 보기 위해서 또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케쳐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활성화를 해주고요. 토스페이싱 기능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스냅 및 컨스트레인츠를 이번에는 이용해서 어떤 선과 선의 평행을 잡거나 수직 수평 또는 접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을 볼 거라서요. 오브젝트 스냅을 비활성화 시키고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들입니다. 도형 요소들을 그리고 그 도형 요소들의 길이를 선정하거나 또는 직선 위에 점이 올라가 있게 하거나 수직 수평, 평행, 수직, 접선, 동등, 시메트리 중앙, 그리고 락을 건다거나 이 아이콘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을 하나 그릴 건데요. 글래스 애드온을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이쪽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영역에서는 스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클릭이 안 되거든요. 이쪽에 트리뷰가 있는 거라서 한 이 정도 넘어와야지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트리뷰의 그 컨테이너 부분들만 투명화를 시켜 놓은 거라서 클릭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고요. 이 정도 영역서부터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하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면 프리캐드 스케쳐 워크벤처에서는 이 선이 이렇게 그리고 나면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구속 조건, 즉 이 선을 가두기 위한 어떤 제약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형 요소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점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도면을 이제 편집하거나 할 때 손으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치수가 틀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스케치를 할 때는 이 스케치를 구속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가 그려지면 내가 그린 스케치가 완벽하게 정의가 돼서 드래그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정의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도형 요소의 선분이나 점들이 하얀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녀석을 정의를 움직이지 않게 픽스를 딱 시켜 놓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지름을 완벽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지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지름은 더 이상 변하지 않지만 중심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린 도형 요소가 완벽하게 정의가 돼버리면 픽스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마우스 드래그 등을 해도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형 요소의 선 색깔이 녹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이 솔버 메시지에서 fully constrained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편집을 할 때 실수로 도형 요소의 디멘전이 바뀌는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속 조건들을 지금부터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처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구속 조건은 디멘전 컨스트레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컨스트레인은 치수를 이용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하위 메뉴들을 보면 다양한 치수들을 입력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프리캐드가 1.0 버전 이전일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수평, 수직 치수, 대각선의 치수, 반지름, 지름, 각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줬었는데요. 1.0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디멘전을 오토로 해서 알아서 되게 잘 잡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굳이 고를 필요 없이 이 위에 있는 이 디멘전, 단축키 D에 해당하는 디멘전 컨스트레인으로 치수를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각도를 좀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대각선의 치수를 정할 수도 있고, 아래로 드래그하면은 수평 치수, 옆으로 드래그하면 수직 치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하셔서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치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원을 우리가 그린다라고 하면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디멘전 치수를 이용해서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지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우리가 홀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에는 디멘전을 이용해서 홀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지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을 입력을 하고 디멘전을 클릭하고 각각의 선분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각도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디멘전 컨스트레인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도형 요소들을 수치적으로 구속을 정확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원을 우리가 완전 구속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름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중심의 좌표가 정의가 돼야 되죠. 중심의 좌표를 정의하려고 하면은 좌표축으로부터 Y좌표 그리고 X좌표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 디멘전 워크벤치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직, 수평, 길이를 이용해서 점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일 때는 이제 디멘전 컨스트레인을 이용을 해서 수직 그리고 수평 두 번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이 이제 두 번 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디멘전 워크벤치 하이 메뉴에 컨스트레인 락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한 번에 X하고 Y 치수를 한꺼번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손이 가야 될 거를 이렇게 한 번만에 좀 끝낼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컨스트레인은 코인시던트 컨스트레인입니다. 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일치에 해당하는 컨스트레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선분이 두 개가 있고요. 두 선분이 어느 한 점이 선분 위에 있게 선분과 일치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컨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점을 클릭하고 이 점이 일치하길 원하는 선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시던트 컨스트레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선택한 점과 선분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선분을 가지고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원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원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원, 점 클릭하고 코인시던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 위에 점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분 위에 어떤 내가 점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일 때는 점 그리고 선분 클릭하고 컨시던트 단축키 C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분과 점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컨스트레인은 호리존탈이랑 버티컬 컨스트레인입니다. 선분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선분을 클릭하고 호리존탈, 버티컬 컨스트레인을 클릭을 하시면 그 선분의 각도상 가까운 각에 해당하는 기울기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수직에 가깝게 두고 수평, 수직 컨스트레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수직으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수직과 가까이 선이 있는데 이 녀석을 수평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위 메뉴에 보면 수평, 수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직에 가깝게 제가 선을 그어놨지만 이 하위 메뉴에서 수평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컨스트레인은 패러럴 컨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을 단축키 P에 해당하는데 이 컨스트레인은 평행을 만들어주는 그런 컨스트레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분 두 개를 그려놓고 각각의 선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패러럴 컨스트레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두 선분이 평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퀄에 해당하는 컨스트레인도 볼 건데요. 이퀄이나 평행의 컨스트레인은 뒤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숫자의 의미는 이제 14번이다 라고 하면은 왼쪽에 컨스트레인츠라고 해서 내가 사용한 컨스트레인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컨스트레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번호로 이렇게 라벨링이 다 되어 있는데요. 수직이나 일치, 수평 이런 것들은 이쪽 창에서는 이렇게 번호가 부여가 되지만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퀄에 해당하는 컨스트레인들은 옆에 이렇게 번호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디쯤에 어떤 컨스트레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행을 봤으니까 수직도 한번 봐야지 되겠죠. 평행 구속 조건 옆에 있는 수직 구속 조건입니다. 선분을 두 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선분을 마찬가지 각각 클릭한 다음에 이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하시면 이 두 선분이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게 됩니다. 수직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기서 이제 이 각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각도의 경우에는 각도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한 각도에 따라서 이 선분 자체가 각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각과 이 각을 변하게 하고 싶은 용도가 아니라 측정을 하고 싶은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거를 또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빨갛게 오버 컨스트레인 과구속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만 알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토글 드라이빙 레퍼런스 컨스트레인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요 치수 부분이 요때는 드라이빙 컨스트레인이라서 치수를 입력해주면 입력해준 치수대로 도형 요소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요 치수 부분이 파랗게 변하면서요 이때부터는 레퍼런스 컨스트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하면 아까랑 빨간색인데 지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수직 구속 조건을 부여했을 때 실제 각도를 재보니 90도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꿔서 측정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드라이빙 모드에서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레퍼런스를 체크를 해주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건 탄젠트 구속 조건입니다. 접선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아이콘이고요.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선분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요. 원과 선분을 클릭한 다음에 요 컨스트레인 탄젠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두 도형 요소의 위치 관계가 이 선분이 원에 접선이 되도록 구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이퀄입니다. 컨스트레인 이퀄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인데요. 이 구속 조건은 서로 다른 도형 요소를 완벽하게 같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합동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클릭을 하고 이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가 있냐면 먼저 클릭한 도형 요소가 기준이 되도록 해서 같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큰 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 작은 걸 클릭한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큰 거에 맞춰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일치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점을 두 개를 배치를 해놓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 두 점을 일치하도록 코인스턴트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 이걸 클릭하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일치를 하게 되면 이쪽 점이 처음 클릭한 점으로 딸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점을 클릭한 다음에 컨스턴트 컨스트레인을 클릭하게 되면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순서 관계를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구속이 안 되는 어떤 스케치에서도 스케치 모양이 의도하지 않게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시메트릭 컨스트레인츠가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는 컨스트레인츠이고 시메트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점과 점 사이에 중앙에 이게 들어가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대칭적으로 배치돼야 할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 그 중간에 갈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세 번째 클릭한 중간에 갈 점이 1번, 2번의 사이에 오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꼭 점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선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분이 두 개가 있을 때 시메트리 컨스트레인을 클릭을 하고 이쪽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로 점이 아닌 선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선분이 중앙에 오게 되고 대칭이기 때문에 수직의 컨스트레인도 함께 추가가 돼서 가운데 오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상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에 있는 도형 요소들은 다 하얀색인데 이 도형 요소만 지금 녹색에 해당합니다. 이 녹색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이 도형 요소가 완벽하게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완벽하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래그를 하거나 또 다른 도형들과 어떤 그 구속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녹색으로 표시가 된 도형 요소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을 보시면 구속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치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번거로운 이런 경우일 때는 이제 내가 구속하려고 하는 선분을 클릭한 다음에 Constraint Block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해주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제 동그라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 되면서 완전 구속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딱 픽스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캐드의 약간 좀 버그인데 완전 구속이 됐지만 아직 색깔이 하얀색인데요. 이런 경우일 때는 다른 도형 요소를 약간 움직여 본다거나 또는 살짝 움직여 보면 색깔이 원래대로 원하는 의도한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프리캐드 버그인 것 같은데요. 1.0.1에서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구속을 하려고 할 때 아시면 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완전 구속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선분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각형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오각형을 만들었고 지금 이 오각형은 마구마구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 길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구속을 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구속 조건들이 들어가겠지요. 중심을 XY도 픽스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각도도 픽스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뭐 길이도 마찬가지로 픽스를 시켜줘야 돼서 손이 꽤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나는 구속을 해야지 라고 하신다면은 드래그를 이렇게 해버리고 블락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신다면 구속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상황일 때 점들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안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일일이 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블럭을 시켜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각형일 때는 5번만 클릭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폴리라인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일 때는 다 클릭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이쪽에서 엘리멘츠에서 이 선분을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 선분이구나. 그러면 그 위아래에 있는 애들이 요 다각형의 선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블락을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조금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버그 때문에 지금 하얀색인데 이렇게 살짝 끌어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어서 완전 구속 상태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요 아이콘 요거는 토글 드라이빙 레퍼런스 컨스트레인트라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누구랑 연결이 되게 돼 있냐면 이걸 클릭할 때마다 여기 디멘전 컨스트레인의 색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은 우리가 치수를 정한 만큼 도형 요소가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렇게 파란색이 됐을 때는 이미 있는 도형 요소들의 그 치수를 우리가 읽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 부분에서는 이렇게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아시고 쓰시면 되고 스케치를 좀 빨리 하시려고 한다면은 의도적으로 단축 키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금방 손에 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들을 모니터 밑에나 이런 데 이제 써 놓으시고 모델링 할 때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스케치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심화적인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다른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냅을 지금은 안 잡고 있습니다. 수평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놓고 각도를 지금 한 드래그를 해서 한 1도 정도 1.6도 해놓고서 클릭을 딱 해버리면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수평으로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원을 제가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다가 이 선분 근처로 가면 알아서 여기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점 근처에 갔을 때 뭔가 접선 컨스트레인이 뜨면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스냅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결과물이 컨스트레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이제 스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쪽 컨스트레인츠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오토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요 기능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치 스냅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0.5도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그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요걸 끄고 나면 실제로 그냥 0.5도의 선이 그냥 그려집니다. 자동으로 컨스트레인츠가 잡히거나 하지 않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요 오토 컨스트레인츠를 껐다 켰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토 리무브 리던던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서로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그려 보고요. 지금 얘는 수직이고 이거는 수평이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둘 사이에 수직 구속 조건을 한 번 더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수직 구속 조건을 적용하려고 클릭을 했지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구속 조건이 있는데 추가적인 구속 조건이 같은 성질의 구속 조건이 또 들어왔을 때 중복되는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기능 하는 게 바로 이 오토 리무브 리던던츠라고 하는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끄게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클릭하고 수직을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스케치가 빨갛게 변하면서 여기에 지금 리던던트 컨스트레인츠라고 이렇게 뜨면서 과구속 상태가 됐다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컨스트레인 46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46번에 얘가 추가적으로 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과구속 상태를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거를 그냥 켜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Show Only Filtered Constraints라고 하는 건 컨스트레인츠들을 보려고 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꺼놓고 버티칼만 한번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다 보이잖아요. 버티칼 뿐만 아니라 디멘전, 블락, 탄젠트 다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Show Only Filtered Constraints 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원하는 컨스트레인츠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컨스트레인을 안 보게 하고 싶을 때는 이쪽에 보시면 스위치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컨스트레인츠가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안 볼 수 있고요.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컨스트레인츠에 가셔서 여기 눈 모양 있죠? 이 눈 모양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마찬가지 같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서 지금 밑에 메뉴 두 개가 있는데요. Extend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 컨스트레인츠 옆에 구속 조건에 참여하는 점이나 또는 선들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순서상의 표시로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0, 1 이런 식으로 있으면 0이라고 하는 거는 점을 뜻하는 거고 1이랑 2는 시작점, 끝점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거의 사용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도 모델링 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냥 Extended Information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이드 인터널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은 구속 조건들이 모델링에선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냐면, 스플라인 같은 걸 그리게 되면 이제 이 스플라인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구속 조건들이 스플라인을 그리면서 자동으로 구속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모델링에선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구속 조건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플라인을 그렸을 때 지금 이런 컨스트레인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컨스트레인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클릭을 해도 모델링 화면에서 뭔가 선택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 이런 컨스트레인들을 안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바로 요 하이드 인터널 얼라인먼트입니다. 클릭하시면 방금 전 보였던 내부적인 컨스트레인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저 밑에는 이제 Extended Information은 해제, 그리고 Hide Internal Alignment는 체크를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먼츠에 가셔서 이 설정에 보시면은 Extend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린 선분이라든가 원, 이런 도형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맨 처음에 그렸던 요 선이 있는데, 요 선을 지금 클릭을 하면요, 여기 지금 파이썬 컨솔에서 보시면 이거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add selection이 되면서, 여기 지금 내가 선택한 그 객체에 대한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엣지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게 Extended Information이 설정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요거를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도 라인 그리고 앞에 번호가 있어서 뭐 구분하는 데에는 뭐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매크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뭔가 원하는 어떤 메뉴를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엣지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이디가 있는데, 엣지의 번호로도 이렇게도 객체들을 라벨링을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아이디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옆에 있는 VL0 이런 부분들은 화면에서의 어떤 레이어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세세하게 지금 과정에서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요 Extended Information은 그냥 비활성화하고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갱신을 하는 듯한 이런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은 리프레쉬입니다. 여기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을 누르시면은 오토 업데이트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뜨는데요. 오토 업데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 객체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움직인 다음에 이 화면 전체를 다시 한번 리컴퓨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제가 되어 있으면 이걸 움직여도 별도로 리컴퓨트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오토 업데이트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객체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경우일 때는 오토 업데이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조금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 화면들을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느려진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를 그릴 때 스케치가 너무 느리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오토 업데이트를 끄고 수정들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콘들 해서 순서대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